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일단 여러분한테는 좀 긍정적인 운의 흐름이 있다. 이미 좀 많이 와 있다. 이런 시그널이 먼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카드들이 나왔을 때는 사실 보통은 좀 정말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정말 커요. 그리고 사실 과거에 한번 좀 봄바람이 불었었는데 그게 좀 지나갔었고 이미 한번 왔던 흐름이 좀 다시 불어온다. 좀 이런 에너지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번 분들 중에서는 지금 리딩을 들으시는 순간에도 과거에 내가 좀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장면, 좀 그런 게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흘려들었던 가볍게 지나갔던 이야기, 별 뜻 없이 지나갔던 스토리, 뭐 광고, 그런 게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미 한번 들어왔던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과거에 한번 지나갔던 거, 그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 기운은 사실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보여요. 좀 비슷한 말, 비슷한 상황, 그게 지금 다시 들어오는데 그게 좀 바뀌어서 방식이 조금 달라져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거의 그 한 장면을 두고도 그건 나랑 좀 안 맞을 것 같다. 아직은 그거 하기에는 때가 아닌 것 같다. 혹은 그거 나한테는 별거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조만간 그게 다시 수면 위로 확 올라와요. 지금 1번 분들의 카드들은 뭐 앞으로 뭔가 하나 올 거다, 사건이 생긴다 이런 쪽보다는 이미 뭐가 하나 왔는데 그거를 놓쳤던 것 같다. 이번에는 다시 오니까 그걸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거다. 좀 이런 메시지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카드들 봤을 때도 되게 어떤 다시 확 일으킬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동력, 그런 것들은 이미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시 수면 위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 바라보게 되는 주저함이 있거든요. 바로 확 잡기 어려울 수 있고, 생각이 났다가 아니야, 별로인 것 같아. 생각을 접었다가 아니야, 다시 생각을 펼쳐볼까? 좀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확 지금 휘어잡은 상태는 아닌 거죠. 이게 맞는 걸까? 타이밍이 지금은 그럼 괜찮은 걸까? 내가 지금 이거 해도 될까? 좀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자체는 과거부터 있었고 혹은 과거에 한번 왔다가 지나간 건데 이제 와서는 뭔가 행동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생각이 에너지만 쌓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1번 분들이 딱 처음 듣자마자 떠오르진 않으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일상을 봤을 때는 그게 에너지가 지나가는 거라서 딱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무의식 아래에는 어떤 시그널이 계속 잔잔하게 남아있거든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그 빙산의 아래에서는 생각이 펼쳐졌다가 다시 접혀졌다가 다시 생각이 펼쳐졌다가 접혀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잔잔하게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그게 분명히 기회인데 너무 아래에서 작은 신호로 접었다가 펴지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기회로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애매한 가능성? 생각만 하는 정도? 이렇게 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카드들은 이미 그게 들어와 있고 당신 안에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은 사실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1번 분한테 너 그거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번 탁 신호가 왔었을 수도 있고요. 같이 이거 해보는 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직접 제안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부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극이 없었던 분이라면 누가 진짜 말을 했다거나 계기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여러분의 그 빙산의 아래에서 무의식에서 이거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들, 과거에 한 번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요즘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요. 반복적으로 눈에 끌린다든지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그걸 왜 놓치셨냐면 이제 1번 분이 너무 이제 현실적인 기준들 그런 것들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그거 지금 와서 뭐 그렇게까지 뭐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거 결국 잘 안 될 것 같다. 뭐 지금 내가 할 건 아니다. 이걸로 결국 뭐가 되겠냐? 내가 해봤자 결과가 정말 확 좋아지면서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진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접어두었던 것 같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가능성을 정리해버린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아주 작은 씨앗이 있는데 아니면 되게 작은 새싹이 있어요. 이게 뭐 나중에 진짜 큰 나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되게 큰 나무, 막 몇백 년 된 나무도 보면 사실은
이 나무도 되게 작은 씨앗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결국 이 씨앗을 그때까지 키워봐야 아는 거지, 이게 그 씨앗인 상태만으로는 뭔가 결과를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지금 1번 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에너지거든요. 또 이런 것들은 지금 곧 다가올 여러분한테 이 접었던 것들을 다시 펼쳐지는, 이게 혼자서 뭔가 세팅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시작하는 그런 쪽이랑은 거리가 있을 거예요. 오늘 카드들은 내가 좀 더 사람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또 확장되고 더 커지는 차원이 있거든요. 왜냐면 핵심 카드에서도 지금 쌍둥이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랑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시작되고, 또 이 쌍둥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가볍거든요. 가볍게 스타트가 돼야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이제 가볍게 시작되다가 점점 커지는 거는 딱 시작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처음엔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지금부터 뭘 살펴보셔야 되냐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확 대박 이런 거 생길까? 뭔가 복권 당첨의 행운 이런 것처럼 큰 사건이 생길까? 혹은 안 생길까? 이런 질문의 차원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미 어떤 긍정적인 씨앗이 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지금부터 정말 알아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행동으로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정말 더 큰 핵심이에요. 이거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쪽이고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 이제 어떤 분은 그래봤자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난 이 작은 걸로도 충분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 지금은 뭔가 다를 것 같아, 이렇게 확 잡아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한테는 진짜 큰 좋은 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지금 이걸 하면 뭔가 빨리 확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쪽이 운의 흐름에 더 좋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내가 시험 삼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볍게 결정하는 거, 혹은 처음에는 되게 작은 역할인데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진짜 나중에는 확장되면서 큰 운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일단 완주 1번이랑 은둔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 자체가 되게 크지 않을 거예요. 은둔자는 기본적으로 뭔가 주목받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내가 그냥 도와줘야 되는 자리, 아니면 보조적인 자리, 내 이름이 뭔가 크게 보이지 않는 일, 이런 걸 수 있어요. 은둔자는 또 그러면서 이게 내가 정말 계속 해도 되는 걸까? 맞는 걸까? 약간 고민과 성찰이 계속 가져가거든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은둔자는 그게 빨리빨리 보상으로 확 나오지는 않아요. 중간에 뭔가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보자 이런 타이밍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동전 8번, 얘 힘이 정말 중요해요. 이 카드는 반복하는 거, 쌓아가는 거 이런 걸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티가 잘 안 나는 일들이 점점 할수록 계속해서 결과가 쌓이는 구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즌이었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서서히 눈에 띄기 시작하고요. 또 지금 교환 카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될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특별히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큰 일을 한 거야, 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점점 연결되고, 약간 운의 차원이라면 처음에는 되게 작은 눈덩이였는데 그 눈덩이가 서서히 불어나는 그런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에너지는 이제 쌍둥이 자리로 시작해서 별 카드까지 가는 거는 약간 은행에 적금 드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한 달에 내가 조금씩 은행에 넣었는데 그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중에 적금 찾을 때 만기가 돼서 찾으려고 가면 그게 되게 목돈, 큰 돈이 되는 거랑 같아요. 근데 큰 돈을 또 넣어 놓으니까 또 은행에 점점 이자가 붙어서 그게 나중에 더 큰 돈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일단 조금이라도 돈을 넣는 게 중요하죠. 시작을 안 하면, 시드머니를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과는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아무리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시작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나올 수 없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1번 분들은 뭔가 초반에 내가 기준을 잘 세우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나가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 기회 중에 하나를 잡으시는 거, 그리고 그 새싹을, 적금의 시작, 이거를 키워가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기회는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동전 8번처럼 은행 적금처럼 1년 이상, 2년 이상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지, 내가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적금도 내가 부담 없이 들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그걸 1년이든 2년이든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엄청 많이 시작하면 그건 당연히 유지가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내가 정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일지, 이게 사실 좋은 정도의 기회로 만들어가고 내가 그걸 정말 잘 규모 있게 불려가려면 이게
처음부터도 기준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처음에 조절이 안 되면 이 좋은 기회도 결국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처음에 크게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요. 결국은 내가 아주 작게 나눠서 시작을 해야 정말 겨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정도로 쪼갰을 때 그래야 교황 자리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완벽하게 정말 뭐 1년 뒤에는 이 정도 돈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너무 먼저 생각하고 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돼. 그런 타이밍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상황이 여건이 마련되면 그때 시작해야 돼. 이렇게 시작하는 건 지금은 조금 맞지 않는 시기예요. 아주 작게 쪼개서 이거는 내 일상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야.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더 큰 결과로 만들어 갈 수 있고 동전 8번처럼 꾸준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 코끼리까지 나온 걸 보면 정말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일단 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시작을 안 하면 다음 단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시작을 하면 내 바로 앞에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완전 최종 결과까지는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서 길이 밝혀지는 구조예요. 움직이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뭔가 곧 이제 어떤 뭔가 거대하고 거창한 그런 사건이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이미 들어와 있는 작은 기회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잡고 또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느냐. 이게 정말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그냥 내가 넘긴다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내가 그거를 잡아보자. 그리고 한번 유지해보자. 이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뭔가 뭐 크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지금 주변에 와 있는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약간 시선을 다르게 관점을 다르게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 그런 내가 작은 선택 이거 하나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2번 분들 중에서는 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쪽을 고르자니 이쪽은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반대쪽을 고르고 이쪽을 이제 빼고 가자니 좀 놓치자니 그럼 좀 아깝다. 약간 이런 양쪽 길에 대한 고민들, 특히 양자택일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가능성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2번 분들한테는 곧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한테 막연하게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원하는 거를 당신이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양자택일이다 보니까 반드시 뭔가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 인생 자체가 되게 그런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나머지 것들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기회비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면 무조건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것에 대한 여파가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자. 도전하지 말자. 그러면 또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번 분들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여러분이 그 양자택일의 어떤 갈림길 그게 있는데 그 정말 코앞에까지 왔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아직 정말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갈림길 이 장면 자체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누가 제안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받을까 말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점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약간 그 직감과 어떤 현실적인 예측 사이에 그런 미묘한 긴장감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문제는 근데 이제 방향성은 내가 어떻게 좀 각을 잡을 수 있다 치더라도 이제 현실적인 것들이 항상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마음만 가는 대로 가자니 현실이 따라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원하는 거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 라는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 뭔가 시간을 더 써야 한다든지, 뭐 이쪽으로 가면 뭔가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든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든지, 좀 더 버겁다든지, 아니면 내가 A를 선택하자니 O를 포기해야 돼서, 내려놓아야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 데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나의 어떤 욕구, 욕망, 이게 한쪽에 있고 또 현실, 이게 한쪽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양쪽에서 여러분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쪽은 어렴풋이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하자니 뭔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쪽으로 팍 이렇게 결정하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분은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래도 진짜 괜찮을까? 감당이 될까? 이 마음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곧 이번 분한테 다가올 일은 그냥 뭐 좋은 일이 옵니다. 마냥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가질 수 있거든요. 데빌 카드는 결국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신에 반드시 뭔가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좋으니까 생각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번 분은 겉으로는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 내면의 줄다리기가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완전히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 현실이 최악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는 이거 가지고 뭘 고민해. 그냥 이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데 내 안에서 욕구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자니 뭔가 부족해. 나는 채워질 수 없어. 근데 이거를 내가 정말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가자니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고민이 길어지고 뭔가 결정이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누구나 확 빨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물러서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내가 가보자. 그래도 결정하자. 100% 뭔가 다 준비되고 세팅된 건 아니어도 가보자. 또 희생해야 될 게 있지만 그래도 그거 안고 가보자.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또 이게 결국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일상에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당연히 섣불리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냥 뭔가 일을 하나 더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완전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정말 에너지 자체를 많이 뺏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한테 곧 다가오는 일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원하는 걸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당신은 원하는 길로 가게 될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조만간 기회가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겨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 사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거의 지금 방향이 정해져 있으시거든요. 하고 싶은 쪽이 있으세요. 선택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길로 진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언제까지 그걸 계속 미루고 있을 거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아마 이번 분들 중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리딩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삶에서 어떤 부분인지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정말 저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제 그거 한번 해봐야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그 직관이 말해주고 있는 쪽이 결과가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은 정말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엄청 쉬운 길, 꽃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반엔 당연히 내가 괜히 했나 좌절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또 해야 되는 일도 많을 거고 더 뭔가 에너지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일이 많아지고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는데 삶이 조금 빡빡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도 동전 여왕이 나온 거 보면 조만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 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 그걸 선택하다 보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커져야 되고 역할이 커질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아마 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없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좀 곤란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딱 끌고 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맞춰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러면 당연히 내가 이거 계속 하는 게 맞나?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겠죠. 그리고 또 지금 칼 1번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중간중간에 계속 결정을 내려야 되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나의 의지를 유지해 가는 거 이게 중요할 거예요. 또 대신에 완즈 4번이 보조로 나온 걸 보면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 당연히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거예요. 내가 약간 초반에는 좀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정말 자리를 잡는구나. 나도 좀 적응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안도와의 순간이 오거든요. 나름대로 균형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정말 이번 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빨리 괜찮아질 거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희생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결국에 나중에는 내가 그때 좀 고민 많이 했지만 선택 안 했으면,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면 나는 결국 후회했을 거야. 이런 확신까지 들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분들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이 갈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거 늦었던 것 같다. 이미 끝난 것 같아. 그거 뭘 하자니 내가 희생하는 게 너무 클 것 같아. 물론 결국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너무 과정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양쪽의 목소리가 다를 것 같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게 어떤 차원인지 어렴풋이라도 알고 계실 거예요. 조만간 여러분은 진짜 결정을 하시게 될 거고 또 그걸 행동으로 진짜 옮기는 차원으로 활용하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적응기가 필요하긴 한데 유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간 나만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도 생기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안 되겠다. 약간 구분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적응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단계별로 가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완전히 다 편한 길은 아니에요. 이 십0하우스는 이제 되게 높은 언덕을 올라가니까 당연히 숨이 차고 또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한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올라가는 쪽이 맞고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염소자리는 반드시 보상을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완벽하게 편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결국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면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그래도 나 해보고 싶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 결국엔 오거든요.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는 정말 나한테 도움되는 쪽일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여러분 지금 갈등 상황 쪽에 한쪽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너무 편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둘씩 조금씩 힘을 들이더라도 계단을 올라가는 쪽으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곧 나한테 생길 일을 가장 최선으로 만들어가는, 내가 도자기 빚어가듯이 만드는 방향이고 나의 삶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가치 있게 정말 값진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요즘 3번 분들은 사실 지금 사람을 막 완전히 근데 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인연에 대해서 완전히 매달리고 있는 갈증 상태는 아니실 거예요. 막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사실 막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시기거든요. 물론 뭐 누가 온다고 해서 반갑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 좀 신선하기도 하고 사람 알아가는 것도 나름의 즐거움은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가까이 가자니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도 되는 건가 싶은 두려움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지금 나온 카드들의 시작점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칼 3번이랑 컵 5번으로 시작하고 있을 때는 이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내고 있지만 이 마음에는 계속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과거에 사람한테 실망했던 기억들, 상처받은 장면들, 그 흔적들이 어쨌든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 보이지만 새로운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이 칼 3번일 때는 이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스스럼 없이 사람들한테 말도 걸어보기도 하고 누가 말 걸면 나도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칼 3번을 만났을 때는 한 번 당연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일까? 내가 너무 손해보는 관계는 아닐까?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사실 이제 카드들도 봤을 때도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완전히 뭐 피가 철철 넘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과거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슬프다, 아쉽다, 서운하다, 내가 너무 희생했다, 나만 너무 좋아했다, 좀 이런 장면들, 감정이 100% 정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칼 3번이 강해지면 이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통째로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나의 과거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기준을 두고서 먼저 판단하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마음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열 수도 없는 상태. 그게 되게 미묘하거든요. 3번 분들이 실제로는 나 그냥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갑자기 누가 좀 빠르게 확 다가오려 그러면 확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선을 좀 긋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한 건데 3번 분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카드들을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 바로 다음에 러버스가 나왔거든요. 지금의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인데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그 사건이 곧 여러분한테 생길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약간 빗방울에 옷이 젖는 것처럼 좀 스며드는 형태로 들어와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로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냥 좀 편한 사람, 주변에 나랑 좀 비슷한 사람, 그냥 어울려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지금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얘도 자기 갈 길 가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이건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알게 되는 그냥 편한 사람, 지인이 연결해주는 사람,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대화가 달라지는 그런 흐름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이게 결정적인 흐름들이 편하다 이게 있거든요. 이 편하다는 건 설렌다 끌린다 이거랑 약간 결이 달라요.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원래 우리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 당연히 좀 신경 쓰는 게 많아요. 뭔가 말 한 번 할 때도 조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되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져보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조만간 3번 분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긴장감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지나가는 인연 아닌가? 이 사람은 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린 뭔가 특별한 사이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진짜 사랑의 핵심이에요. 어차피 3번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꼭 정말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확 처음에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 이러면 사실 안전하지 않아 이 생각 바로 들 거거든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천천히 좀 더 여유 있게 가까워져야 여러분 심리에 사실 맞는 구조긴 해요. 그게 사실 이게 러버스랑 동전 9번이 같이 가지고 온 얘에 맞는 합이긴 하거든요. 특별하고 뭔가 각별하고 막 둘만의 뭔가가 있는데 특히 그게 안정적이고 되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게 같이 작동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졌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3번분의 마음 저 밑에는 새로운 사람도 원하고 있고 뭔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케미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연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그래도 그 안에도 나는 실망한 게 많은데 두렵거든요. 내가 뭔가 마음을 많이 주게 되면 또 이렇게 울게 될까봐, 또 무너지고 상처받을까봐 당연히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랑은 그런 에너지가 지금 확실히 덜하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정도는 이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 시간에 전화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거 물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게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천천히 스며드는 거죠. 특히 지금 카드들의 숫자적인 흐름도 보시면 칼 3번에서 러버스로 갔다가 다시 동전 3번으로 이 3에서 출발해서 다시 3으로 회귀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상적인 것 같고 편한 것 같은데 근데 러버스를 만나서 텐션이 올라갔다가 다시 금방 편안해지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약간 얘기를 할 때도 그냥 평소랑 똑같이 얘기하다가 어느 날은 얘기가 되게 길어져요. 그랬다가 다음 날은 또 각자 자기 일을 해서 연락이 조금 덜해지는 그런 날도 있다가 또 다시 만나서 신나게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두 분의 텐션 자체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반복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숫자 3은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삼각형의 단단한 구조, 안정감을 가지고 점점 더 성장하는, 상승하려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랑 보면 이 사람은 얘기를 해도 편하지만 안 해도 편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서서히 같이 더 함께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가까워지는구나 좀 이런 느낌이 강해요. 특히 그래서 3번 분들은 여러분이 되게 힘든 날, 특히 버거운 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게 결국은 이 사람 이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분 관계를 확실히 알려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구나.
나도 그럼 이 사람한테 기댈 수 있겠다. 편하게 나도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이 사람도 나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구나. 이런 약간 거울 같은 이미지? 그게 이제 특별한 사이를 만들어준다. 여기까지가 되게 천천히 움직여질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조언 카드 보시면 거북이가 나왔고 또 마지막에는 순수하게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도 되게 여러분의 감정 표현을 정말 솔직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하는 거, 그리고 속도도 서로 맞춰주려고 하는 거, 오르막 내리막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억지로 잘 보일 필요도 없지만 또 억지로 막 밀당하려고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게 별로다, 나는 이게 편하고 저건 좀 불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관계고, 또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말하는 걸 이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어떤 느낌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느낌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나의 그런 오르막 내리막을 함께 견뎌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되고 이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한 나의 반응도 솔직하게 해도 돼야 되는 그런 인연이에요. 곧 정말 꾸미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올 거거든요. 너무 계산하려고 그러면 더 어색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르막도 겪어봐야 되고 내리막도 겪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랑은.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도 그 주기에 맞춰서 마음을 열어보시고요. 특히 상대방 볼 때도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정말 스며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랑 가까워질 것 같거든요. 되게 서두를 필요 당연히 없고 억지로 막 인연을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까 말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어색하게 문 열고 나서 붙잡고 있으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연은 진짜 약간 시절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가올 때가 있고 떠나갈 때가 있고 내가 억지로 붙잡는다고 되는 인연이 아니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곧 여러분한테 다가올 이 새로운 인연은 분명히 있거든요. 파도가 들어올 거고 이 밀물의 때가 올 건데 그 인연의 밀물의 때는 물이 들어오려고 작정할 때는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인연의 흐름을 맡겨보시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한 사람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삶 자체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뭔가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오래 못 갈 것 같다. 좀 이런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컵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물을 따라가지고 물을 담은 거예요. 근데 이제 컵에 정말 물이 가득 찼어요. 정말 넘칠 듯 말 듯한 진짜 아슬아슬한 상태.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이제 컵이 있는데 테이블이 요만큼만 움직여도 진짜 컵이 확 쏟아진다거나 물이 확 넘칠 것 같은 느낌.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하잖아요. 이 멀리서 보면 그냥 테이블 위에 컵이 있고 컵에 물이 담겨있는 그냥 뭐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그냥 유지되는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컵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요. 이미 틀렸어. 나는 지금 이 상태를 오래 가져갈 수 없어. 이걸 알고 있어요. 계속 어쨌든 지금 상태에선 붙잡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 정도 상태,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을 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확실하게 그냥 안전해 이렇게 여겼는데 이젠 그게 안 돼요. 너무 가득 찼거든요. 편하지도 않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나는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버겁다. 버티고 있다. 이게 오히려 더 맞는 심리일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는 4번 분들은 진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 여기까지 다다랐다. 좀 이런 상태. 왜냐면 물이 넘치기 직전이니까요. 근데 이게 4번 분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스스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물을 엎어버리든지 말든지 결정하자. 마셔버리자.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너는 이제 안 돼. 유지할 수 없어.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쪽이거든요. 내 의지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불안하거든요. 내가 어쨌든 선택해서 바꿀 수 있다면 이게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테이블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즌이라서 외부에서 흔들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결정권이 없고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굉장히 불안해져요. 지금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 하나가 지금 주기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칼 10번이랑 동전 4번이 같이 왔어요. 이거 진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나는 계속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은 떴어요. 근데 이걸 내가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고요. 이게 틀렸다는 거를 아는데도 내가 그냥 해온 게 있으니까, 쌓아온 게 있으니까 포기가 안 돼. 이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는 진짜 아닌 걸 아는데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완전 최악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싫은데 그래도 어쨌든 굳이 바꿀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조합은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조금 내가 더 버티자.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동전 4번은 얻는 게 없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분 느끼고 계신 약간 좀 답답한데? 약간 막힌 것 같은데? 그거가 사실은 오히려 진짜 맞는 시그널이거든요. 특히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마음속으로 지금 칼 10번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론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아는데 이거를 내가 막상 시작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도전이 쉽지 않은 거죠. 좀만 더 기다리자. 지금 내가 다 던지자니 좀 애매하다. 이게 지금 반복되니까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곧 다가올 일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지금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물론 이 에너지를 정말 잘 활용하신다면 4번분께서 직접 여러분이 먼저 어떤 결단을 내리면서 정리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계속 여러분이 결정을 안 내리신다면 곧 정말 외부적으로 확실히 이제 상황이 끊어지는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내가 관계적인 걸 이미 끝난 걸 아는데도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부여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먼저 결단을 내리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일을 버티고는 있는데 그만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환경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닌데도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결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4번분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버티고 싶고 유지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끝나버리면 어떡해. 나 너무 황당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금 끝났고 정리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진작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또 지금 완전 시종이 나오고 결국 칼의 기사까지 가는 걸 보면 어쨌든 뭔가 하나 확실히 정리가 되고 바로 다음에 새로운 게 시작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끝난다고 공허하고 끝난다고 다 뭔가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곧 4번분한테 생길 일이 어떤 게 그냥 끝나요. 정리가 돼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될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처음에 당연히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종결되는 거, 뭔가 종료되고 이런 변화가 한번 크게 확 오고요. 그게 멀리서 보면 넥스트 챕터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머릿속으로도 그거 이제 진짜 끝내야 되지 않냐. 정리해야 돼. 그만해야 돼. 이것도 알고 계실 거니까 이거를 끝내는 거 자발적으로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고 만약에 상황적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바로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거. 그게 더 현명한 방향이에요. 물론 이제 익숙하니까 그거를 당장 내려놓는 건 어렵기도 하고 이게 내가 손에 뭐를 꽉 잡고 있다가 그걸 놔버리면 손이 갑자기 텅 비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럼 뭘 잡아? 내 손 비었는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는 그 공허함, 그것에 대한 불안감 지금 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곧 다가올 종류, 어떤 종결, 변화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 뭐 시기적으로 좀 걸립니다. 좀 늦춰집니다. 이런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종료를 겪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 내가 그래서 언제까지 버티고 변화를 언제 좀 미룰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오는데 이 종결은 반드시 오는데 이 끝을 이 변화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까? 이걸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어렴풋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머릿속으로 사실 그건 끝났다. 이게 어느 부분인지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뭔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거 부여잡고 있는 거 뭔지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 포인트에서 어쩔 수 없이 조만간 종료가 들어오고 종결이 오거든요. 텅 빈 공백 그거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끝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끝난 다음에는 바로 새로운 길로 갈아타게 될 거거든요.
또 오늘 결정적으로 조언 카드로 불사조가 나와 있어요. 이 불사조는 죽었다가 정말 끝났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4번 분들한테는 이 부활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요.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게 이 속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원래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게 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되기를 바래요. 근데 불사조가 말하는 거는 속도보다 방향이거든요. 사실은 칼의 기사도 그렇고 전차도 그렇고 오늘 핵심 카드로 나와 있는 북교점 얘도 그렇기도 해요. 뭔가 하나가 사라지고 새로운 걸 잡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성급해지니까 아무거나 잡고 싶거든요. 근데 이럴수록 딱 멈춰서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까지는 내가 어떤 거 하나 부여잡느라고 이 부여잡는 거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썼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탁 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방향 정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좀 쓰셔야 돼요. 불사조도 생각해보면 이게 부활하고 나면 올라가는 건 반드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때 불사조한테 사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부활해서 결국 어디로 갈 거냐? 어디가 목표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부활했는데 아무데나 목표를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든지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가야지 내가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기껏 부활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면 어떡해요. 그럼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나는 올라가는 건 맞아요. 상승의 에너지는 갖고 있거든요. 내가 탁 놔버리면 내가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올라가기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로 가는지 잘 봐야죠. 또 이럴 때는 상황이 정말 나를 밀어가지고 데스카드가 정말 확 밀어가지고 종료가 되기 전에 진짜 4번 분이 먼저 결단을 내리고 정리를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불사조 입장에서도 내가 언제 불에 다 타서 죽게 될까 이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과감하게 불을 질러서 아예 확 타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을 깔끔하게 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억지로 가지고 오셨던 것들, 내가 부여잡고 있었던 거, 이 중에서 뭐를 정말 끝내야 하는 건지 머릿속으로 알고 계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종류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새로운 불사조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약간 조금 혼란스러운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좀 이런 문장이 먼저 떠올라요. 분명히 뭔가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크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상태에서는 좀 비교도 되실 거거든요.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뭔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적성에 맞는 것 같은 뭔가 타고난 운이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이거 괜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마음 드실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뭐 다 던지고 포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갈 길에 비해서 내가 확신이 조금 부족해요. 좀 애매하다. 나는 뭔가 중간이야.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드들을 보면 사실 5번 분으로 정말 지금 중요한 포인트에 서 계시거든요. 100m 달리기를 할 건데 지금 딱 50m 정도 온 그런 상태예요. 정말 시작하는 어떤 스타팅 포인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마지막 스퍼트 내는 구간도 아니에요. 이 반 정도 왔을 때의 상태 이게 사실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 사실은 불안해요. 결과를 알 수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지금 50m까지 요 앞에 첫 번째 구간에서는 진짜 꾸준히 왔어요. 열심히 왔는데 그렇다고 내가 나머지 50m를 간다고 해서 정말 1등 될까? 안 될까? 이런 확신은 조금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그만할까? 아니면 그냥 쭉 가볼까? 멈추고 그냥 다음 경기 준비하는 게 나은 거 아닐까? 내가 막판에 더 잘할지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뭐 이렇게 고민을 조금 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방향 자체는 분명히 틀린 거 아니고요. 오히려 되게 잘 가고 있는 편에 가까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느끼는 속도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5번 분이 기대하고 계신 어떤 속도치가 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 속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기준에 비해서 조금 느리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가운데 있어도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새로운 쪽에 도전을 해보자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결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 드시겠죠. 왜냐면 완즈 2번이랑 동전 1번이 같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미 지금 이 주인공처럼 방향을 정했어요. 바라보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시작이 또 되게 오랫동안 어느 정도 공들였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고 중간 단계까지 오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어쨌든 갈 길이 멀다 보니까 약간 중간에 흔들리는 시점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계속 길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냥 지금 포기하고 딴 걸로 가는 게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해요. 근데 5번 분들은 지금 나머지 카드들의 흐름을 연결해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곧 어떤 중요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직전의 단계예요. 곧 5번 분한테 생길 일 자체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운이거든요. 교황이랑 힘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그냥 뭐 운으로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셨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셨고 버티는 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까지는 약간 좀 애매하게 되었던 것들 이제 뭔가 형태가 갖춰지는 일을 만나게 된다. 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그래도 어쨌든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온 거면 방향이 틀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 시즌이에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은 방향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 상황의 타이밍의 차이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방향이 틀렸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방향이 맞다는 증거라는 거죠.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생각해 보시면 이 주전자는 불투명하니까 보통은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이제 불을 켜서 끓고 있다고 하더라도 밖에서는 과정이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면 그냥 불이 나고 있고 위에 주전자가 있고 별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주전자 안에서는 정말 많은 분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딱 끓는 점까지 가야 그때부터 김이 나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 임계점까지 도달하기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한번 딱 지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결과는 한 번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5번 분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거를 애쓰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충분히 잘했으니까 이걸 어쨌든 어떻게 유지할까? 이거를 더 고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막 추가하고 뭔가 그렇게 더 뭔가 확장하고 그것보다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이런 시점에서 사실 이렇게 완즈 2번이랑 동전 1번 왔을 때는 고민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새롭게 바꿔보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천천히 갈 수가 없어요. 이 숫자들도 5랑 8을 만나려면 앞에 이 구간을 다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방향을 틀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걸 오히려 리셋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5번 분들은 그동안 해왔던 거를 계속 꾸준히만 가져가도 곧 사람들이 뭐 갑자기 반응을 보인다거나 지원을 했는데 이제까지는 반응이 없다가 조만간 어떤 결과를 받아본다거나 인정을 받는다거나 제안을 받게 된다거나 이런 흐름도 가능해요. 또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 동전 7번이랑 태양으로 끝났거든요. 잘 됐다. 드디어 힘이 발휘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동전 7번은 원래 더 기다리고 쌓아가는 결실을 말하는데 태양이 그 쌓아온 곳에 대한 확실한 긍정적인 결과 또 그것이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힘 이런 선순환을 말하거든요. 또 조언 카드도 보시면 뭐 긍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뭐 인정받습니다. 결과 이런 거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요. 당신에게는 좋은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또 이어서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냐 그 태도와 자세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시그널이 올 텐데 그걸 또 너무 과하게 와 드디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오히려 때로 많은 분들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이렇게 너무 작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어쨌든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야.
나에 대한 인정, 나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바라보는 거,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나 지금 좋은 결과 나온 거 맞으니까 그걸 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자. 앞으로도 나 정말 더 잘해보자. 꾸준히 가보자. 이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지금부터는 너무 막 무리해서 방향을 바꾼다거나 뭔가 새로운 일로 움직여 본다거나 확 뭔가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가져가는 거, 바닥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 이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성급하게 뭔가 방향을 틀고 확장하고 그게 아니라 있는 상황 안에서 기반을 다지는 거, 그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조언 카드들은 골든 에그랑 또 연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연꽃은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난, 현재의 환경 안에서 피어나는 가치를 말해요. 지금 있는 환경을 아예 부정하는 거, 나 싫어하는 거,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회피할 거야, 도망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카드예요. 연꽃은 자기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것들을 수용하고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최선을 이뤄내자, 이런 걸 말하는 꽃이거든요. 이 연꽃의 메시지는 나의 내면을 수양하는 거, 가다듬는 거, 또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 진흙에 대한 환경을 굳이 다른 환경과 비교하지 않는 거.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만큼 하는데 저쪽에 있는 꽃은 저렇게 피네. 이렇게 비교하는 거 무의미하고 나는 이 진흙 속에서도 나의 최선의 꽃을 피워낸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5번 분들의 집중력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또 골든 에그는 이 최고의 타이밍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정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끈기 있게 붙잡고 갈 수 있을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이 거위 안에 황금알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거위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 황금알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 끈기와 기다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미 5번 분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만의 황금알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또 다음 황금알이 나올 때까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믿어줘야 되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장기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황금알을 낳을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낳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낳을 수 있어요. 또 이 하나의 황금알이 전부다. 지금의 결과가 끝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황금알을 받고 그걸 또 자양분으로 해서 이 거위를 위하여 더 내가 끈기 있게 더 좋은 환경을 지금의 상태에서도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하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고 나는 정말 이제 황금알의 연료를 하나씩 얻었으니까 더 잘 만들어 가자. 이런 끈기를 더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더 뭔가 빨리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해온 만큼만 5번 분 스스로를 믿어주시면 이제 첫 번째 황금알을 만날 때가 오고 있고요. 이걸 또 기점으로 삼아서 더 많은 황금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